자, 이제 3교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현재 일단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까지는 확인을 한 상태고요. 이제 이 가져온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제로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게끔 처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찍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콘솔 로그는 지워주도록 하고 봅시다. 조건을 따져볼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콘솔 로그에 찍히는 걸 봤었으니까 이 안에 fail과 success 쓸 수 있죠. 이거 가지고서 성공했어? 실패했어? 물어볼 수 있죠. 이거 활용할 겁니다. 이 중에서 둘 다 아무거나 써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data.success 라고 하는 예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이 조건이 참이됐다면 어떤 경우예요? 자, 헷갈리면 보면 됩니다. 이미 사용 중인 id일 때가 success가 false예요. 그럼 success가 참이란 얘기는 사용이 가능한 id다 라는 경우겠죠? 자, 그때는 이거 하나 가져와서 여기에 값을 얘는 바로 적용을 좀 시켜볼까요? 이걸 백틱으로 좀 수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여기에 데이터.1 그러면 내가 입력했던 id가 이 자리에 들어오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얘는 사용 가능한 id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 지금 이거 타이핑 할 필요 있나요? 데이터에 메시지가 들어와요. 사용 가능한 id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바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아니지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얘를 날려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때는 성공의 경우예요. 성공의 경우일 때는 제가 색깔을 초록색으로 바꾼다 그랬죠. 그럼 초록색으로 바꾸려면 지금 빨간색으로 글자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인데 이 클래스를 빼고 새로운 클래스를 넣어줘야 되겠네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 중에 remove class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얘는 얘가 갖고 있는 클래스를 지워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add clas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클래스를 추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때는 remove일 때는 텍스트 레드 500을 지워주고 그리고 이때는 텍스트 그림 같은 거 있겠죠? 저도 참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여기는 else 그냥 이게 아니면 가져와서 얘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메시지 같은 경우는 그냥 보여줘도 되겠네요. 얘는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결과가 다르게 들어올 거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고요.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아이디를 입력을 합니다. 얘가 중복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잘 나오고요. 중복이 안 되면 잘 나오죠. 문제 있나요? 없습니다. 네. 스판한테 직접 주는 거? 그러니까 이 div 안에다가 스판 하나 만들어 놓고 해당 스판한테 직접? 지금 색깔 주는 거 있잖아요. 아, 여기다가? 네, 쟤네한테 주는 걸 아예 하지 말고 스판한테 직접 주는 건 별로인 거예요.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할 때 이거. 근데 약간 스판한테 주면 안 좋은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한번 이런 방식으로도 가볼까요? 얘는 이걸 주고 얘는 레드를 줘야죠. 이렇게. 그리고 얘를 잠깐 빼보고. 근데 이러려면 얘가 없어야 되겠네요. 왜냐면 div가 얘를 갖고 있는데 스판이
값을 바꾸려고 하면 적용이 되긴 될 것 같은데 우선순위가 누가 높을지 한번 볼까요? 이때는 나오고 이때는 나오고 이때도 나오고 문제는 없네요. 전혀 상관없어요. 스판한테 주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제 스판 태그 같은 경우는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속성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만 조심하면 되지 이런 속성, 그 색깔에 대한 속성 같은 거는 딱히 제약 조건이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은 없겠네요. 그럼 어차피 이 부분을 위에서 지워줄 거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그릴 거니까 이거 그럼 이대로 두고 이렇게 갈까요? 상관없겠네.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얘를 그냥 빼버리고 이거 하나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근데 이때는 얘가 순서가 반대가 돼야겠죠? 얘도 그냥 백틱으로 엮읍시다. 상관없는 거니까. 제가 순서가 반대가 될 거예요 라고 했던 거는 여기에 쌍따옴표를 쓰지 않고 여기다 쌍따옴표 쓰고 여기에 홀따옴표 쓰자 이거였는데 이거 백틱으로 가면 상관없죠? 이렇게. 그럼 어차피 가능할 거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없네요. 그러면 일단은 문자를 표현해서 비동기로 중복 체크를 하는 것까지는 완료를 했는데 자 보세요. 이걸로 합시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얘 넘어가면 누르면 얘가 걸어져. 이거 사용 중인 아이디니까 당연히 걸러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돌아오면 이 친구를 애초에 동기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얘가 어차피 사용할 수 없는 아이디잖아요. 이러면은 지금 우리가 스크립트에서 검증하는 이 상황처럼 만약에 얘를 여기다가 알림창을 보여주고 애초에 동기로 안 넘어가게끔 처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정보를 누가 알고 있어야 돼요? 보세요. 이 스크립트가 처리하는 이 과정 얘는 누가 해요? 이를? 이거 온서브밋이에요. 온서브밋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아이디에 대한 그 값을 처리를 할 건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온서브밋이 얘를 알아야 돼요. 이 정보를. 그러니까 지금 사용 가능한 아이디인지 사용이 불가능한 아이디인지 알아야 동기로 안 넘어가고 여기서 알림창 띄우고 끝날 거잖아요. 동기로 넘어갔다 돌아오면은 화면이 아예 사라졌다가 돌아오는 거니까 뭔가 그 이제 컨트롤 쪽에서 검증을 해주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스크립트에서 아예 처리하면 좋겠다. 자, 그러면 방식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얘가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보를 알고 있으려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온 이 로그인 아이디 duplicated 체크라고 하는 메서드 함수에서 나온 정보를 누가 알아야 된다? 얘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뭘 써야 돼요? 전역 변수 사용을 해줘야겠죠. valid login id 정보로 이름을 하나 지어주고 얘한테는 일단 빈 값을 넣어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과정 거치고 성공했을 때 석세스 성공한 시점에 valid login id 얘한테 데이터가 갖고 있는 데이터 1 얘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실패의 경우에는 valid login id에 대한 값을 다시 비우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새 페이지를 나왔다고 했을 때 여기다가 입력했어요. 사용 중인 아이디죠. 빈칸 없이 다 채웠다고 했을 때 얘네들은 일치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회원가입을 누르면 이제 valid login id한테는 어떤 값이 들어가 있어요? 얘가 들어가 있겠죠. 지금 이 순간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들어가 있어요?
얘는 온블러니까 이미 실행됐고, 실행됐으면 얘가 값을 물었다라는 거니까. 그쵸? 사용 중인 아이디, 이때는 값이 없겠군요. 잠깐만. 사용 중인 아이디를 사용 가능할 때 넣어주고, 사용이 불가능할 때 빼고. 그러면 얘까지 그냥 구현을 하죠. 만약에 홈에 로그인 아이디 .value 얘랑 valid 로그인 아이디 얘랑 값이 다르면, 그러니까 지금 입력되어 있는 값이랑 이 valid 로그인 아이디는 성공했을 때는,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아이디일 때는 값을 물고 있을 거고요. 사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일 때는 빈칸이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 얘네 둘이 같지 않다의 경우를 체크했어요. 얘는 입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입력이 되어 있는데 얘한테는 값이 안 들어있다. 그럼 얘가 서로 다르니까 그때는 이 조건을 타겠죠. 이때는 하나 보여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폼에 있는 로그인 id.value 얘랑 텍스트는 사용할 수 없는 id입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동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거에 대한 처리를 해줄 거니까, 그리고 value의 값을 얘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니까 아까 패스워드 했던 것처럼 비워주고, 얘한테 포커스도 하나 쥐어주고, 그 다음에 return. 자, 이러면 다시 이 상태일 때 여기서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가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깔끔한 동작이겠죠? 뭔가 화면이 전환되어 버리면 뭐야? 했다가 뭐야? 하고 돌아올 거니까 그런 현상을 없애고자 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비워주고, 비웠을 때는 얘가 비어있다라는 걸 얘가 또 알려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간단한 겁니다. 이제 전역 변수도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연습을 몇 번 했으니까 이미 써보기도 했고, 그걸 활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스크립트에서 처리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고요. 자, 오케이. 중복 체크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일단 얘 커밋 한번 하죠. join. 이렇게 커밋 했고, 이번에는 시간이 좀 얼마 없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긴 할 건데 여러분들이 같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파비콘 적용해 볼 겁니다. 그래서 구글에 그냥 파비콘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파비콘. 자, 파비콘에 대해서는 제가 소개를 드렸었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구글은 이런 거, 코드펜은 이런 거, 마크가 다 있는데 깃헙도 고양이 이런 거 다 있는데 우리는 없다. 우리도 만들자 라고 했었죠? 자, 파비콘 IO 라고 하는 이 사이트 그냥 들어갈 겁니다. 파비콘을 만들 수 있고 이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편한 거 골라 쓰시면 되는데 저는 이걸로 그냥 간단하게 할 거예요. 이 사이트에서. 여기 보시면 PNG를 아이코로, 텍스트를 아이코로, 이모티콘을 아이코로 다 가능하다고 나오죠. 셋 다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할 거니까 텍스트 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누르겠습니다. 자, 얘 정말 간단해요. 별거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오셨으면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 현재 텍스트 F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뭐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라운디드 들어가 있고 폰트 패밀리 들어가 있고 폰트 베리언트 뭐 어쩌고 들어가 있고 폰트 사이즈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프리뷰가 나오고 있어요. 잘 보세요. 이 사이트는 지금 여기 있는 프리뷰가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얘를 텍스트를 바꿔보시면요. 얘도 바뀝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적용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우리가 이걸 만들 거예요. 여기에 텍스트를 뭐 어떤 걸 넣으셔도 좋은데 파비콘이라고 하는 이 특색 자체가 여기가 좀 작잖아요. 너무 많은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면 어차피 안 담겨요.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좀 만들어주면 좋은데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는 텍스트가 아니라 뭐 이미지라던가 이런 것들이겠죠. 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 이니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JH. 그리고 폰트가 저는 이런 폰트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바꿔줄게요. 이거를 로보토 어딨니? 얘가 검색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항상 이거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누른 다음에 응. 치면 응. 어느 정도 검색? 아 그래요? 그러네. 좋은데? 제대로 안 될 때가 있긴 한데 아예 없으면 당연히 안 돼요. 근데 이거 방법 없는 거 같아요. 왜 로보트가 안 보이지? 왜 B로 갔지? 아 이렇게 하면 다시 B로 가는구나. 얘까지만 줘야 되는구나. 로보트 여기 있는데? 아니요. 네, 찾았습니다. 로보토. 네.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떻게 보면 폰트니까. 그리고 여기 백그라운드도 뭐 사각형, 뾰족한 사각형, 뭐 서클, 원, 라운디드, 둥근 사각형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종류가 많지는 않아요. 무료로 제공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더 디자인적인 요소를 추가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전 이번에는 원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저는 라이트 노멀 그리고 폰트 사이즈를 이 원 안에 나와야 되니까 너무 크면은 안 나오잖아요. 잘릴 거니까 한 15? 이 정도 딱 들어가네요. 그냥 세팅하는 겁니다. 그리고 색깔 폰트 컬러랑 백그라운드 컬러 설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설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노란색은 안 되겠다. 주황색에다가 검은색 보다는 차라리 흰 게 나은데 그냥 이런 거 하겠습니다. 얘를 진짜 이쁘게 만들고 싶으면 사실 PNG를 아이콘으로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이모티콘이라던가 글자는 표현의 한계가 좀 명확해서. 자, 얘를 다 만드셨으면 옆에 다운로드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받아집니다. 자, 받아진 거를 여기 있는데 이거를 본인 작업하는 폴더로 갖고 오세요.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괜히 다른 데 있으면 헷갈리니까 가지고 왔어요. 저는 여기다가 압축을 풀 거예요. 그리고 얘는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압축 풀렸으면 없어도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지금 1 붙어있는 거는 당연히 이미 파비콘 한번 다운로드 한 적이 있는 PC라서 다운로드 폴더에 남아있으니까 이름을 해준 거겠죠? 이거 안 바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 폴더 안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써야 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저희한테. 우린 이거 쓸 거예요. 이거. 그래서 얘를 자, 우리 코드에다가 여기 리소시스 안에 스태틱 안에 리소스 안에 폴더 하나 만들게요. 폴더 그냥 폴더 소스 폴더 말고 그냥 폴더로 만든 다음에 이미지스라고 하나 폴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쓴다고 했더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써있는 파비콘.ico 되어 있는 이 친구를 여기다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붙여넣기 해줄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열어보면 나옵니다. 들어왔다는 얘기죠. 프로젝트 안으로. 자, 이 친구를 이제 불러와야 돼요.
어떻게 불러와야 될까요? 자, 얘는 링크 탭으로 가져올 거예요. 우리가 지금 head.jsp가 모든 파일에 다 지금 적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얘한테 그냥 불러와주면 일단 돼요. 이거 이런 식으로 공통으로 사용되는 애 말고 각각 페이지에 넣으면은 안 나오는 페이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안 넣으면. 그러니까 공통에다가 하나 넣어줄 건데, 저 그냥 상단에 여기다가 그냥 링크 탭 href에는 경로 잘 보세요. 리소스 그리고 이미지스 그리고 favicon.ico라고 넣을 거예요. 자, 보시면은 링크에다가 href 부분에다가 슬래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 리소스 바로 왔어요. 이 리소스는 사실 리소시스 안에 있는 스태틱 안에 있는 폴더죠. 근데 여기까지 바로 왔습니다. 저는 이게 실제로 경로를 이렇게 잡는 게 맞아요. 스태틱까지는 알아서 잡혀 있어요. 얘는 정적 파일들 모여있는 프로젝트에서 애초에 그런 폴더로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스태틱까지 그냥 잡혀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만 적어줘도 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단 오타가 있으면 안 되겠죠? 폴더 경로 또한 그리고 파일 이름 또한 오타가 있으면 안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 앞에 있는 REL 부분에 지금 스타일 시트라고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쇼트커트 그리고 아이콘이라고 넣어줄 겁니다. 쇼트컷 아이콘. 자, 이게 들어가야 실제로 파비콘으로 적용이 돼요. 자, 바로 우리 사이트 가서 새로 고침만 눌러보면요. 여기에 들어왔죠. 이겁니다. 그냥 스타일 시트로 되어 있으면 적용이 안 돼요. 얘가 쇼트컷 아이콘으로 들어가줘야, 그러니까 이건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이거 파비콘 쓸 거면 이런 걸로 세팅해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막 외울 필요 없고 그냥 파비콘 설정하기, 파비콘 적용하기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적용 방법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프레임워크마다 살짝 다를 수 있고요. 근데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구글에서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쉽게 처리할 수 있겠죠. 자, 파비콘 어렵나요? 자, 되게 간단하게 파비콘 처리를 좀 해봤는데 이제 이거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미지, 어쨌든 파비콘도 지금 이미지 파일로 되어 있잖아요. 정확히는 ICO라는 확장자로 되어 있긴 한데 이 친구를 띄워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것처럼 나온단 말이죠. 자, 이런 애를 불러올 때 경로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쵸? 자, 만약에 내가 메인 페이지에다가 어떠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메인 페이지에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을 때. 메인 페이지에 링크가 스태틱에다 이미지 쓰고 그런 이미지 넣고 리소스 이미지 쓰고 그런 이미지 맞아요. 정확해요. 그냥 메인 페이지,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여기다가 넣어 놓고요. 이 경로를 불러오면 돼요. 그때는 이미지 태그 쓰면 돼요. 그냥. 이미지 태그에도 src라고 하면서 경로를 지정할 수 있죠.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냥 저는 뭐가 좋을까? 귀여운 고양이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야? 이미지로 가서, 아유, 귀여운 친구들이 많네요. 뭔가 이 친구 매력있게 생겼어. 이 친구를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 거 폴더로 가져갈게요. 그리고 나서 내 폴더 찾아가기 귀찮으니까 여기로 갑시다. 왜 여기 떴어? 여기에다가 보면 있겠죠. 이 친구 이름을 그냥 고양이로 바꿔놓도록 하고, 자, 얘를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 이미지스에 가져와요. 카피 파일스 줘요. 그럼 여기서 열면 열리겠죠. 자, 이거를 메인 가서 어디다 해볼까? 여기 밑에다가 그냥 div 하나 만들고 이미지 열어준 다음에 이 alt는 이거 그때 처음에 이미지 태그 사용해볼 때
저거 지금은 아실 필요 없어요 라고 했지만 그 뒤에 설명드린 적이 있었나요 혹시?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거는 그냥 이미지가 안 나왔을 때 그때 마우스 올리면은 설명을 달아줘요. 그 역할을 합니다. 그게 다예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 src에 이제 경로 적어주면 되는데 우리 좀 전에 파비콘 경로 적었을 때 슬래시로 시작해서 어디부터 적었다고요? 리소스 그리고 이미지스 그리고 jpg죠? 확장자까지 확실하게 적어주시게 되면 나옵니다. 이미지 쓰는 거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자, 이거를 제가 사실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따로 얘기를 안 하려다가 갑자기 지금 파비콘 하면서 한 이유가 이런 거를 쓸 줄 알아야 결국에 내 페이지를 꾸밀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프로젝트 조금 있으면 시작을 하게 될 거니까 페이지를 꾸미시려면 이런 이미지들도 갖다가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항상 이미지 같은 걸 쓸 때는 정말 잘 따져봐야 돼요. 저작권에 대한 위험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실제로 배포까지 진행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통 저작권이 있는 이런 자료들은요 내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저작권료를 지불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그냥 개인이 혼자만의 만족이나 뭐 공유하지 않고 나 혼자만 쓴다 라고 하면 사실 큰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일단 그래도 찝찝한 거는 없는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항상 잘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근데 보통 이제 제가 방금 고양이 치고 이렇게 가져온 이런 이미지들은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보통은 없어요. 그렇게 공유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냥 과감하게 가져온 건데 항상 조심은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유의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쓸 때 주의할 거 확장자면 확실하게 써줘야 돼요. 얘 확장자가 JPG가 아니라 PNG였다. 지금 얘가 지금 JPG인데 제가 PNG로 썼다. 이게 못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로에 갔는데 이런 파일 없던데? 가 되는 거예요. 확장자까지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얼트 한번 써볼까요?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기에는 고양이 사진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안 나오면 부가 설명이 나오는 그냥 부분이에요. 별거 없죠?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비콘도 적용했으니까 코밋 하나 더 하죠. 자, 커밋은 완료를 했고요.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프로젝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녹화를 종료하고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